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김기춘이 권력의 핵심인 건 맞는데, 원래 핵심인 건 맞는데, 그래서 비서실장도 하고 그런 건데, 진짜 핵심은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왜 박근혜 덕대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 정호성이나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날짜를 잡고 나서 야, 내가 이번에 뭐 며칠 날 VIP랑 덕대한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정도 권력의 밖에서 봤을 때는 핵심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상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 정도 급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워너비가 되고 싶었던 진짜 실세가 최근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그거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인수위와 별도로 핵심적인 그 인선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재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침소를 돌보는 하인이 재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손과 발은 운전하는 분, 예, 그 다음에 음식 해주는 분,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해주는 분이에요. 그 만남, 그러니까 정말 핵심이고 박근혜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은 김기춘이 아니고 내 생존이 되게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어떤 때는 박근혜가 필요하면 김기춘에게 의존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은 문고리 3인방 특히 최순실한테 의존했다고 봐요. 요거를 제가 어디서 이제 우리 푸나님한테 동의를 하냐면 세월호 7시간 있죠. 그렇죠. 세월호 7시간이 이렇게 복잡한 게 다 운영위에 출석한 김기춘의 그 대답 때문이었어요. 그게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세월호 7시간, 그 세월호가 터진 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본 게 5시 15분에 중대본 방문할 때다. 요거. 본 적이 없다.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다 직무 공간이다. 요거예요. 요 두 개가 세월호 7시간을 실드 친 그 사람의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기조예요. 청와대에. 그런데 그 얘기 보시면 이 사람은 정말 그 7시간 동안 대통령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이어지는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정호성이 막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호성은 진짜 문고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문고리 3인방보다는 김기춘 실장이 덜 실세였다. 그렇지. 그건 거리상으로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일 만약에 김기춘이 5시 15분 전에 대통령하고 내가 직접 통화했다. 이 말 한마디였으면 이렇게까지 증폭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이상하게 돌리고 꼬이게 만든 사람이에요. 세월호 7시간의 핵심 뭐냐면요. 그저께 일본에 지진이 왔잖아요. 쓰나미 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아베가 18분 만에 딱 보고받고 18분 만에 ABC를 지시해요. 3가지를. 그리고는 1시간이 못 돼서 기자회견을 해요. 이게 정상이고 여객기 납치됐을 때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다 총리가요. 그냥 대통령하고 총리가 18분 만에 그리고 30분 만에 기자회견 했어요. 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이렇게 꼬일 필요도 없던 거예요. 처음에 8시 55분에 신고되고 9시 5분에 YTN에 보도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9시 20분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안 한 것만으로 끝나는 일인데 그걸 꼬이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든 게 김기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은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은 내치 그리고 김기춘은 외치 이런 정도가 공작. 예. 그거 이제 동시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김기춘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죠. 권력을 오랫동안 다뤘던 사람. 하지만 그래 너희들은 그런 역할 해. 그리고 나는 이런 역할 할게. 이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정권이 워낙에 그 권력자의 의지부터 시작해서 천박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최고야. 그렇잖아요. 같이 드라마 보고 같이 주사 맞고 뭐 이런 게 최고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실세가 되는 거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거고. 근데 세월호 당일날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박근혜는 끝까지 안 나오려고 그랬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을 못했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대본에 나와야 된다. 그걸 김기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좀 다급한 보고를 듣고서 나와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못 구하나요? 이렇게 헛소리를 해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김기춘도
그날 박근혜의 행적과 세월호 7시간, 사라진 7시간의 진실을 모른다고 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엔 몰랐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만은 파악을 했겠죠. 그거를 이른바 이제 지금 쉴드 뺑기를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너무 많이 봐서 무뎌져서 그런데요.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검찰이 한 얘기 중에 정호성 휴대폰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될 거다. 녹취 파일 10초? 예. 거기 이제 육성이 담겨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육성이. 예, 그 얘기. 그다음에 까딱하면 또한 공개해버리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정호성은 당일날 보고를 막았다. 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검찰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조선일보가 소위 그 세월호 7시간이 대통령의 이상한 사생활인 것 같은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상케이 신문이 그걸 보도했잖아요. 받아서. 그래갖고 오랜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그 상케이 신문 지국장의 변호인이 있어요. 김모 변호사. 예, 우리나라 사람. 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때 검찰이 왜 패소했냐면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그 이상한 일을 안 했다는 걸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패소한 거거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선일보 걸 받아서 쓴 거잖아요. 네. 조선일보는 왜 거기에 그 기사의 원출처는 조선일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심하게 쓴 거죠. 더 이제 받아서. 덧붙여가지고 네. 그렇군요. 참. 그때 이제 그 상케이 그 국장 이름 뭐죠? 저 이름 잊어버렸는데 가토? 가토 국장이 나중에 한 얘기를 보면 검찰 조사에 들어갔는데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묻더라. 그래서 본인이 이게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구나라는 걸 그때 짐작했다. 자기는 최순실도 잘 몰랐는데 그렇겠죠. 그거를 집요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요. 그 세월호 7시간이 핀트가 좀 잘못돼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뭘 했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 출근 안 한 거. 요 두 개로 사실 끝나는 건데 그거를 왜곡시킨 게 김기춘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진짜 청와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것이 팩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새 그 이것이 팩트다를 이것이 거짓말이다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다 그래갖고 세월호 7시간 쭉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서면 보고하고 대면 보고 안 하고 유선 보고 받았다. 이게 다예요. 그 회의도 한 번 위기의 없었고. 순간에. 예, 회의도 회의 한 한 번 번 안 없었고요. 하고. 그리고 두 번이나 텀이 너무 길어요. 뭐 했다고 하는 지들 나름대로의 그 서면 보고 그러니까 보고 그 리스트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그때 국정조사 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라고 계속 국회 쪽에서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 청와대에서 마지못해서 조원진 이런 준 방식으로 거예요. 했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계속해서 회의 안 한 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러고 서면이 더 신속하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러면 너희 그 청와대가 한 거 다 서류로 내놔봐 그랬더니 청와대가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안 주고 조원진 그때 저기였잖아요. 간사였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쪽 세월호 국정 조원진 의원을 통해서 조원진 의원이 발표한 거예요. 알리바이를 흘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에 뭘 했다가 아니고 뭘 안 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뭘 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의 실체에 지금 언론부터 시작해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찰 다가서고 있고 이거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조만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번 이 국민들이 참 충격을 입을 만한 그런 실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당시에 이제 정윤회 씨가 이걸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알리바이를 또 막 만들었어요. 누구 점쟁이하고 밥 먹었다. 그리고 나서 강남에 가 있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해명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만들어낸 해명이고 정윤회도 어찌됐든 간에 그 세월호 7시간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또 특검 같은 경우에 명시적으로 세월호 7시간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15호의 포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동안 했던 모든 거짓말과
그 위선의 실체 이런 걸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7시간은 검찰이 그냥 밝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강남 들고 있는 거 아닐까? 협박의 카드로? 예, 강남구 보건소하고 그 보건복지부가 이제 실사했잖아요. 이 주사제 관련해서. 그리고 이걸 검찰이 수사 의뢰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어요. 이 수사가 그렇게 길게 걸릴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 7시간은 그리고 그 대통령 건강에 대한 비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특검 전에 검찰이 밝혔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을 제가 뭘로 보냐. 최재경과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그만뒀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정 돼요? 라인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된 거죠. 그럼 예, 공식적으로 이미 대응할 붕괴된 방법이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는 이제 검찰을 놓은 거예요. 고삐가 완전 풀려버린 거죠. 네. 그리고 예. 내부에서 이제 막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 올라오고 이러면 그동안에 이 건을 보고 울분에 차 있는 젊은 검사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데 너무 제 그 선거법 사건에 관심 두지 마시고 좀 정의의 검사로 저쪽에 관심도 주세요. 근데 이제 네. 소속이 달라. 선거법 관심 두는 데는 좀 공안부니까 그건 따로 있고. 그냥 전 검찰이 이게 저쪽으로 가세요. 저는 진짜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좀 전에도 그 정호성 핸드폰을 10초만 공개하면 네. 그 녹취를. 근데 정호성은 시간이 굉장히 충분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근데 압수수색을 해서 그게 검찰에 털릴 만한 위치에 핸드폰을 놨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면은 설마 하고 있다가 그냥 털린 걸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어쩌면 이 사건에 있어서 최소한 자기가 통화 녹음 같은 걸 해놓은 거를 검찰한테 뺏겼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 저는 별로 의심을 안 해요. 왜요? 왜? 검찰과 청와대는 사전에 각본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 각본이 있어서 별 검찰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특검이 되냐 안 되냐에 청와대는 관심을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와대의 저 격한 반응에 대해서 꼬고 꼰 음모론이 있지만 전 그건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와 검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딪히는 것 자체가 이거를 각본 써서 부딪힐 수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거는 전 아니라고 정권이 받는 보고. 타격이 엄청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쇼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만약에 쇼를 한다는 건 다른 엄청난 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파국이라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각본이 다 있었고 최재경도 그 역할을 했을 테고 거기에 김기춘도 관여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검찰이 촛불과 그다음에 여야당 돌아가는 거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상 사실은 그 안 지킨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저는 면도 그렇게 있지만 봐요. 막을 수 없는 사실들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연일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 수사가 언론 보도를 뒤따라가는 이런 형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검찰로서 어떻게 적당히 청와대하고 사전에 그 서로 사인 주고받은 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버리니까는 기조를 확 틀었다. 그러니까 정호성은 검찰이 기조를 틀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설마.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박근혜한테 반기를 들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고 지금 다 까먹으신 건데요. 그전 분위기 보면 아유 검찰이 제대로 하겠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검찰이 해버린 거죠. 일부를.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다 돼 있었다고 봐요. 지금 이재만 안봉근은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재만 안봉근은 왜 숨겼겠어요. 최순실하고 직접 관계된 두 사람이에요. 정호성이 한 역할하고 이 둘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다는 건 이거예요. 정호성은 최소한 주사제를 날르는데 도움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은 직접적으로 최순실을 날르면서 주사제도 같이 날랐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라인은. 그래서 저는 정호성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막 체포해서 막 뒤지고 이거는 예상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저장한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알려진 거잖아요. 하나는 최순실이 너무 성질이 급하고 말이 빨라가지고 그 엄청 몇 번 쫑코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장을 했던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 밑에 있던 비서관들이 뭐 먹고 살아요. 회고록 쓰잖아, 회고록.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회고록. 그래서 모든 자료가 저장돼 있어서 사실 폐기하기도 어려운 거였어요. 지진이 왔잖아요. 쓰나미 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아베가 18분 만에 딱 보고받고 18분 만에 ABC를 지시해요, 세 가지를. 그리고는 1시간이 못 돼서 기자회견을 해요. 이게 정상이고 여객기 납치됐을 때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다 총리가요. 그냥 대통령하고 총리가 18분 만에 그리고 30분 만에 기자회견 했어요. 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이렇게 꼬일 필요도 없던 거예요. 처음에 8시 55분에 신고되고 9시 5분에 YTN에 보도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9시 20분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안 한 것만으로 끝나는 일인데 그걸 꼬이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든 게 김기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은 실장이 인수위와 별도로 핵심적인 그 인선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재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침소를 돌보는 하인이 재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손과 발은 운전하는 분, 예, 그 다음에 음식 해주는 분,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해주는 분이에요. 그 만남, 그러니까 정말 핵심이고 박근혜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은 김기춘이 아니고 내 생존이 되게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어떤 때는 박근혜가 필요하면 김기춘에게 의존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은 문고리 3인방 특히 최순실한테 의존했다고 봐요. 요거를 제가 어디서 이제 우리 푸나님한테 동의를 하냐면 세월호 7시간 있죠. 그렇죠. 세월호 7시간이 이렇게 복잡한 게 다 운영위에 출석한 김기춘의 그 대답 때문이었어요. 그게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세월호 7시간, 그 세월호가 터진 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본 게 5시 15분에 중대본 방문할 때다. 요거. 본 적이 없다.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다 직무 공간이다. 요거예요. 요 두 개가 세월호 7시간을 실드친 그 사람의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기조예요. 청와대에. 그런데 그 얘기 보시면 이 사람은 정말 그 7시간 동안 대통령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이어지는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정호성이 막았다. 이런 보도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호성은 진짜 문고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문고리 3인방보다는 김기춘 실장이 덜 실세였다. 그렇지. 그건 거리상으로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일 만약에 김기춘이 5시 15분 전에 대통령하고 내가 직접 통화했다. 이 말 한마디였으면 이렇게까지 증폭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이상하게 돌리고 꼬이게 만든 사람이에요. 세월호 7시간의 핵심 뭐냐면요. 그저께 일본의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김기춘이 권력의 핵심인 건 맞는데 원래 핵심인 건 맞는데 그래서 비서실장도 하고 그런 건데 진짜 핵심은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왜 박근혜 덕대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 정호성이나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날짜를 잡고 나서 야 내가 이번에 뭐 며칠 날 VIP랑 덕대한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정도 권력의 밖에서 봤을 때는 핵심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상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 정도 급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워너비가 되고 싶었던 진짜 실세가 최근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그거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